어느 결혼식 날 한 커플이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곧 사진 촬영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신부 쪽 가족석이 썰렁하게 비어 있습니다. 행복해야 되는 날, 신부는 오히려 더 우울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어린 시절 본인의 어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한 사반 가족분의 사연 제보입니다. 네, 40대 여성이세요. 어린 시절에 엄마하고 단둘이 살았는데 그때 엄마가 20대 초반이었대요. 근데 뭐라고 자주 얘기했냐면은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집은 너무너무 지저분했고 먹을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어느 날 손을 잡고 어디를 가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시는 외갓집이었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몇십 년 동안 못 보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엄마가 20살 때 유부남과 불륜에 빠져서 아이를 혼자서 낳은 겁니다. 아이고, 한마디로 사생아로 태어났던 건데, 그러면은 이 제보자분은 친부모 중 누구의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못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제보자의 큰 외삼촌이 여동생 앞길 막히면 안 된다면서 제보자를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이 40여 년에는 그런 편법도 가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가족이었던 거고 이 제보자를 키운 건 나이 지긋하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파시고 또 할아버지는 고물을 주우시면서 이렇게 폐지를 주우시면서 어렵게 제보자를 키웠는데요. 이 제보자는 그 시절이 참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뭐 명절 되면 네. 꼭 만나지 않습니까? 외삼촌네가 뭐 살진 않지만 명절 때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외삼촌 같은 경우는 너 너희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훈계 같은 걸 좀 많이 한다고 그러고요. 외숙모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때문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너 고등학교 마치면 아, 이걸 왜 사연자한테 탓을 해? 그러니까요. 숙식 가능한 공장으로 좀 들어가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아이고야. 했다라고 하고요. 명절이 되면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너무 싫어서 명절마다 하루 종일 밖에 떠돌아다니고 안 보려고 아니, 누가 나와달랬어? 그러니까요. 밤늦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손 변호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네, 이 제보자는 점점 더 외로운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15년쯤에 이제 어릴 때부터 길러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났고요. 그때 엄마가 계속 떠나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한테는 또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에는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남편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 다 했고요. 결혼식장에서 이제 혼자 있게 되니까 남은 피부치는 외삼촌입니다. 그렇죠. 외삼촌을 찾아가가지고 혹시 그 결혼 전에 이제 상견례 할 때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 또 결혼식장에 좀 와주면 안 되냐, 같이 있으면 안 되냐라고 부탁을 했지만 외삼촌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아니, 야, 우리 딸도 친딸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부모 신용을 하냐, 아이고. 이런 모진 표현을 쓰면서 남의 부모 신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을 했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설령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 결혼식에 와서 축하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축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 생겼다면서 결혼식장에도 안 왔습니다, 이 외삼촌이.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교수님, 네. 좋은 남편 만나서 지금은 자녀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대요. 네,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그 외삼촌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너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좀 나가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법적으로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왜 그랬냐 했더니 이 외삼촌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지금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조카가 있으니까 받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네가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빠져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조카가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외삼촌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이제 혹시 엄마의 소식은 모르냐, 엄마 연락처는 모르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의외로 안다 그러면서 그 연락처를 줬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 연락을 해왔던 거군요. 이 친모하고는 외삼촌이 이 남매지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제보자, 사연 제보자 여성분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다고 호적을 빼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연락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해결하겠다, 호적을 빼고 싶다, 아직 부모 자식 관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보류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결국 그 받은 연락처, 엄마 연락처로 전화를 합니다. 40년 만에. 네, 엄마에게 처음 전화하니까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일단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옛날에 재혼을 했고 너보다 어린 아이가 셋이나 있다면서 남편과 아이들은 내 과거를 모르는데 앞으로도 알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정말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 이러기도 했고요. 나 죽어도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쌀쌀맞게 대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보자는 외삼촌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나오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차라리 미국처럼 남편의 성이라도 따르고 싶다 이런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나가달라는 외삼촌 부탁 이거 들어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묻고 계십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외삼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호적제도 있을 때 입적을 할 때 입양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입양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형식은 이제 외삼촌이 이렇게 출생신고를 직접 이제 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정말 입양의 의사가 있고 또한 정말 직접 돌보았으면은 이제 양자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양육도 안 했고 그냥 올려놓기만 하고 오히려 멀리했기 때문에 입양 그리고 또 파양의 그런 쪽으로 진전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게 혹시 성본 창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귀한 경우에 이제 시조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국인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지금 일단 친모가 생존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은 어떤 네, 팁을 주실까요? 일단 좀 말씀하셨지만 무행위 전환이라고 입양 저렇게 신고한 걸 입양으로 볼 수 있는 이론이 있긴 한데요. 지금 말씀처럼 입양 효과를 내긴 어려울 거예요. 그냥 진짜로 등록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지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다만 엄마하고는 연락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엄마하고의 그 친족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락하고 안 하고 달리 만약 이 생모가 사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지 저는 예. 이런 케이스들 상담을 몇 분을 했는데 생모로부터 버려지고 생모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삶에 방해가 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에 죄 없는 이 자식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평생 가지고 가는지 그 생모는 꼭 알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모가 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고 다행히 좋은 남편 만나셨으니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네, 가족분들도 김숙런덕님 행복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이선아님도 사연자님 당당하게 사세요.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